메추리 깡패다 뭐 이런 거 업계에서 쓰레기라 그냥 하거든요. 요즘 사기도 많이 당하거든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지인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해서 거래처를 더 뚫어야 할까요? 해외 소싱도 좋다고들 하는데 꼭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해외 소싱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하신 분은 진도가 좀 나가신 분인 것 같은데요. 소싱까지 고민할 정도면? 그러면 네. 국내 벗어나서 해외까지? 아, 소싱은 뭔지 아시겠죠, 다들? 소싱이란 단어? 소싱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 단어가 어색하니까 조금. 네, 맞아요. 네. 네.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입? 사입. 네. 혹은 조달. 네. 상품 조달. 뭐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기는 해요. 이제 공급처가 사실 하나일 경우에 그쪽이 문제가 생기면 공급받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또 특히 이런 경험도 있어요. 물건 주문받았는데 물건이 못 나가. 납품이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이 관점에서 또 말씀을 풀어볼게요. 제가 아는 상당히 많이 만나뵌 창업자분들 중에 상품 공급처를 늘리고 상품 수만 많게 하려고 하다가 정작 진짜 중요한 거에 신경 안 쓴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품을 진짜 몇백 개씩 갖고 와서 이제 그걸 찍고 올리는데 몇 개월을 소비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맞아요. 마케팅도 등한시하고 상품을 잘 팔기보다는 상품 수가 많아진 경우들인 건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출이 공급처를 늘려준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 매출이 대장이다 뭐 이런 거니까요. 매출이 깡패다 뭐 이런 거. 실제 요즘 그 이제 도매처에서 뭐 이미지라든지 상품명 그대로 쓰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 잘 파는 사례는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잘 파는 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은 뭐 배송 대행을 보내버리고 많이 관여를 안 하고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건데 그런 분들은 샘플을 또 가져오셔서 직접 써보시고 직접 또 찍으시고 맞아요. 직접 찍어보시고 이제 그것들을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게 좀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판매 규모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또 결과가 있냐? 결국은 그 공급해주는 거에서 좋은 상품을 주고자 더 노력을 하고요. 왜냐면 많이 가져가면서 매출을 늘려주니까. 큰 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연계해서 또 뚫어주시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직접 또 영업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라고 사례를 가지고 가면 공급처를 또 뚫는 게 뭐 국내든 해외든 굉장히 또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선은 매출 규모를 만드시고 이제 자연스러운 확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싱은 매출 규모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돼 나가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연관선에 저는 이제 해외 소싱 질문 좀 있었으니까 해외 소싱 좀 얘기를 하면 해외 소싱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의류든 공산품이든 그래서 중국을 많이 가는데 해외 소싱을 굳이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냥 원가 낮추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인식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진을 높이려고 이제 원가를 낮추려고 중국 소싱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해외 소싱에 대해서 요즘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시장이 많이 커졌는 상태이긴 하지만 경쟁이 강화되면서 마진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거든요. 요즘 수익률 1% 차이에도 막 고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해외 소싱을 가게 되는데 사실 해외 소싱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 해보면 사실 에이전시도 되게 잘 돼 있고요. 또 카페입사 교육센터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조금 내는데 이 수수료가 내가 직접 가서 소싱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무 해외 소싱이 쉽게 돼 있고 어렵지 않은데 다만 재고를 조금 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소싱이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부터는 아니다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도매 이미지를 받아서 수정해서 한다든지 일정 정도의 매출 규모가 올랐으면 그때 해외 소싱은 당연히 수순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요. 일정 수준의 규모와 판매량을 내가 팔아본 경험이 있거나 재고를 쥐더라도 부담이 없고 또 재고 질 때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재고를 막 처음부터 매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되게 리스크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팔리면 다행인데 또 안 팔리면 이게 그대로 다 재고 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저희는 업계에서 쓰레기라 그냥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무료로 줄 수도 없고 또 낮은 가격에 그랬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소싱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는 아니다. 그래서 일정 수의 규모의 매출 규모, 판매 경험을 만든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해외 소싱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페입사 교육센터나 에이전시들이 많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요즘 사기도 많이 당하거든요.
맞아요. 해외 소싱. 네. 네. 그래서 사기 안 당하고 이렇게 믿을 만한 곳들에서 소싱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결국은 가면 좋으나 이제 시기를 잘 타야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규모가 있은 다음에 가야 된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댓글. 댓글입니다.